잘 모르지만 저희 학교 선배님인 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5.18 때 첫 희생자인 걸 알고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알리는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때를 기억을 하기엔 너무 온몸이 긴장이 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재건축되어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학생들, 우리 후배들 입장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공간이라고 해서 이세종 열사의 유품도 있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역사관을 만들 건데 그 역사관에 이세종 열사의 유품이라든가 기념품 같은 것을 거기다 보존할 거고요. 그다음 전시할 거예요. 전남도청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정신을 우리 후세에 계승을 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중요한 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주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다 있거든요. 전북 도민들에게 전라북도도 이렇게 몸부림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을 좀 해서 이슈K 시간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끝내 직접 사죄 없이 떠났죠.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전북에는 5.18 최초 희생자로 알려진 이세종 열사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이세종 열사가 숨진 곳이자 전북 민주화 투쟁 역사가 담긴 학생회관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전북의 5.18 역사 현장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아시는 분도 많지만 네네. 이세종 열사 누군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동기생들보다 1년 늦게 학교를 다녔어요. 당시 80년 5.18 때 희생당하실 때 농과대학 2학년생이었고 당시에는 제1 학생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두환 군부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던 곳이고 그 농성장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그 전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 등 여러 가지 농성에 함께 했던 농과대학 그 파릇한 2학년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이 의미가 좀 있는 곳이군요. 일단은 우리가 5.18을 광주 5.18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5.18 때 그 광주에서 그 여러 명이 희생됐지만 그 전부터 전국적으로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이 전국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원광대에서도 그때 농성이 있었고 전북대에서도 농성이 전국 각지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농성이 있었고 5.18 이후에도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랜 동안 청년 학생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강제징집을 당하던 등
5.18이라는 게 광주만의 5.18은 아니듯이 당시에 거기가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장이었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보다 먼저 희생을 이세종 열사가 당했기 때문에 5.18의 최초 희생자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을 전북대가 이제 이 학생회관을 철거한다는데 이세종 열사 관련 유적 보존 관련된 거는 좀 협의가 된 건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난감한 문제였는데요. 일학생회관이 그 철거 내지는 뭐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를 올해 5월 17일 날 우연히 듣게 됐어요. 5월 17일 날 저희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한테 듣고 알아보니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1학생회관하고 2학생회관을 모두 철거해서 그 철거된 연면적만큼 신축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알게 됐고요. 전북대는 지난해에 211억의 교육부 예산을 받아와서 노후화된 그 어떤 그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회관 예산으로 211억을 이미 배정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학생회를 그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보존을 좀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도 보내고 또 교육부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또 교육부 장관에게도 청원서를 좀 넣었어요. 그런데 전북대가 우려를 제 기준에 좀 심하게 했는데 이게 사업 변경 내지는 취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북대가 이 일학생을 보존하는 데서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던 거고 지금도 그 부분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조혜경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의 어떤 자치활동 공간, 복지 공간을 잘못하면 이게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오히려 선배들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하나와 또 하나는 이게 사업과 예산의 경직성이라는 게 예산이 배정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의 과정이 좀 까다롭다. 그리고 지금 11월 정도 지금 정도의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 등 일정이 좀 촉박해짐에 따라서 전북대와 그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철거를 하는 대신에 새로운 어떤 방안들을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좀 합의된 내용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즉 공간이 사라지면 어떤 사건은 개인의 어떤 추억이나 그냥 기억이 남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은 그 공간 자체가 일정 정도 보존이 되어야 지역사회 또는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학생회관이라는 공간이 철거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신축되는 학생회관 건물을 이세종 학생회관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교 측에서는 또 하나 제안이 역으로 왔는데 장기 마스터 플랜이라고 장기 계획 안에 전북대 구정문에서 분수대까지를 이세종 광장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이세종 열사의 주검이 발견된 그 표지석이 있거든. 그 장소 거기에 건축물을 세우지 않기로 하고 이후에 거기를 좀 보존하는 걸로 했고 최근에는 전북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재 이세종 열사 추모비가 있는 곳을 좀 정비하겠다, 좀 습하고 어둡고 해서 거기에 좀 새롭게 단장을 하겠다라고는 의견을 역으로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광주를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시민들의 요구로 내년쯤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전북의 상황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학생회관 문제를 단순히 공간을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광주 전남과 항상 비교를 하고 전북목 찾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광주 전남 전북목 찾기를 하면서 광주 전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기억의 장소 이런 걸 보존하는 것이 단순히 이세종 열사 또는 일학생활에 그치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성찰하고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로 좀 통 크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북에는 이제 저 이세종 열사 관련된 거 말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장소들이 좀 많은데 조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5.18 관련해서는 일단 원광대에도 임균수 열사가 있어요. 당시에 광주에 내려갔다 광주에서 희생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들의 그 신군부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던 곳이 신흥고예요. 5.18만 보더라도. 그리고 전북대 안에 그 4.19 기념탑이, 조그만 기념탑이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전국의 최초로 4.19 시위가 있었던 곳이 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에는 또한 80년대에 대학교에 유행했던 그 벽화들, 대형 벽화들, 건물에 그려졌던,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전북대를 포함해서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동학과 민주화 운동을 표현한 대형 벽화가 있는 등 도내에는 진짜 보존하고 또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그런 역사적 장소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역사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세종 열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당시의 진학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5월 18일 날 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면서 군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치 도망가다가 이세종 열사 옥상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구타 흔적으로 봐서 이건 타살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의사의 증언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세종 열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의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원인, 구체적인 증거들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문사라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